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찾아왔습니다. 자, 스피드 분양가 중개는요 정식 분양가 중개 선별단지로 다루지 못하는 단지들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즌2 스피드 분양가 중개 7화인데요. 다룰 단지가 어디냐? 얘도 핫하죠. 성남입니다. 성남의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자, 신흥역의 8호선이죠. 이번에 분양이 이루어져요. 재개발이죠. 자, 일단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에 대한 제한줄평 뭐냐? 신흥 강자다.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를 갖다가 신흥 강자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얘는 이름이 신흥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일대가 계속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개발된 곳도 있고 얘도 개발됐고 앞으로 개발될 곳도 바로 옆에들 많이 붙어 있습니다. 성남 구도심이 드디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신흥역 주변에서 얘가 바로 최고의 강자, 즉 일발을 치지 않을까. 이래서 일단 한 줄평 신흥 강자라고 써놨습니다. 사실 얘는 선별단지로 다룰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얘가 추석 연휴 바로 직전에 공고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편집하고 이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별단지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투자 가치성이 나름 있다 이 얘기죠. 자, 볼게요. 일단 9월 24일 다음 주 화요일 날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전날 월요일 날 특공이 있겠죠. 역세권입니다. 빨간색 해놨어요. 예, 8호선 신흥역에 있습니다. 신흥역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성남 분들은 다 잘 아시죠. 여기서 강남 쪽으로 진출하기 무지하게 용이합니다. 최근에 이 근처로 분양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산성역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왜 잘 되고 있느냐? 이 8호선 라인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하나 더 빨강으로 써놨어요. 직결이하라고 써놨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1km 정도가 떨어져도 좀 빠르게 걸으면 가니까 역세권 하는데 보통 초역세권 하면 500m 이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 바로 단지 앞에 여기 있는데 더군다나 단지 안에 만들어지는 썬큰 광장으로 지하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말 그대로 직결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제가 떠오른 직결하면 최근에 들었었던 것들로는 미사 신도시에 있는 뭐 파라곤이라든가 힐스테이트 미사역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데들 상당히 높게 가격을 형성합니다. 단순한 초역세권이 아니라 직결 역세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단지와 1단지가 있는데 1단지 쪽에 신흥역이 있거든요. 따라서 물량은 2단지 쪽이 많아요. 근데 2단지는 신흥에선 약간 1단지에 비해서 약간 떨어져 있다. 약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역시나 초역세권이에요. 좀 이따 지도 보시겠지만. 자, 요게 신흥역이죠. 8호선 쭉 보시면 8호선 신흥역 단대오거리 뭐 산성역에서 서울 쪽 국정역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인데 직사각형 좀 길게 돼 있는 거 해링턴 스퀘어 신흥 아파트 어디예요? 역 바로 앞에 붙어 있죠. 여기에 썬큰 광장 같은 거 설치해 갖고서는 직결시킨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쪽이 2단지거든요. 2단지에서 거리 재볼 필요가 있을까요? 2단지 추출 입구가 뭐 요쪽 어떻게 나는 걸로 보이던데요. 여하튼 뭐 2단지 쪽에서 거리 제기 해보시면 100m 그냥 초역세권 역을 끼고 있다 역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대수는요 되게 많은 단지입니다. 1, 2단지 앞에서 1972세대 거의 2000세대급이고요 그 중에서 일반 분양도 많습니다. 왜? 얘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재개발 했던 한강 수자인이라든가 아니면 북변 우미린처럼 얘도 세대수가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많다. 일반 분양이 1300세대가 넘습니다. 더군다나 얘는 OP 즉 오피스텔도 같이 분양합니다. 1, 2단지 공이 앞에서 240세대의 오피스텔인데 그 중에 136세대가 이번에 일반 분양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OP 합하면 거의 150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OP도 나름 투자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아파트를 다루니까 아파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입주는 27년 12월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 단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3년 3개월 정도죠. 지금으로 치면은 입주 대기간이 길면 일단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뿐더러 27년 말이잖아요. 누누이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하고 저점 찍고 2년 뒤라 그랬죠.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근데 어저께 바로 뭐 나왔습니까? 드디어 예고해드린 대로 미국에서 기준금 인하인데 그것도 빅컷 0.5%를 인하했습니다. 물론 그 얘기도 기준금리에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경기가 나빠지는 거다 이런 소리 나올 거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금리가 저점을 찍는 건 좋은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내리기 시작해서 얼마 걸릴 거라 그랬어요? 저점까지 가는데 1년 걸립니다. 급격하게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1년은 걸려요. 따라서 내년 하반기 정도나 돼야 저점 근처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2년 뒤부터 사람들이 간을 좀 보거든요. 그때부터 과거 경험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좀 시작합니다. 따라서 27년 12월 나쁜 시기 절대로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올 초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금리 인하가 정해진 거라 그랬죠.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기본 분양가는 알아보기 전에 요거 있습니다. 전매제한 1년이고요. 예, 거주 의무도 없어요. 분상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기본 분양가 얼마냐? 공고문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얘 형은 크게 세 가지 타입이에요. 59, 74, 84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항상 84를 다루는데 59가 세대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59형 A형인데 저층은 8억 9천, 대략 9억이죠. 뭐 8억 8천, 8억 9천.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9억 정도, 8.9억에서 9억에서 시작하고요. 최고층급으로 가면은 9억 4,800, 거의 9.5억이죠. 84형 같은 경우에 국민평에 여러분 관심 많으시니까 일단 시작이 저층 11억부터 시작합니다. 11억 4천 뭐 이렇죠. 그리고 최고층은 12억을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드렸어요. 어떻게 되느냐? 분양가, 기본 분양가죠. 59형은 9억에서 9.6억 정도, 그 다음에 84형은 11억 3천부터 12억까지 분포하고 있다. 뭐가? 기본 분양가가. 근데 기본 분양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확장 안 하실 거예요?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요즘은. 에어컨도 넣어야 되죠. 옵션 해야 되잖아요. 확장비는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59형이 좀 복잡해요. 1700부터 2100으로 좀 왔다 갔다 형성되어 있고요. 84형은 210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요, 4기 기준 59형이죠. 550이고 84형은 5기 기준 720이다. 확장비는 뭐 그냥 평균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의 2200에서 2500선이기 때문에 에어컨은 대략 200 정도 싸게 나온 것 같아요. 보통 5기 하면은 950인데 720이니까 한 200 정도 싸게. 따라서 확장비 에어컨은 그냥 무난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이 문제죠. 항상 옵션. 네, 옵션은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데 59형은 3,300, 84형은 5,000으로 제가 계산해 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옵션인데 가전은 무조건 빼는 거죠. 네, 가전은 따로 구입하신 게 더 싸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관중문 250선부터 시작해서 천정, 바닥, 벽 이 형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은 평형에서도 타입이 나뉘다 보니까 한 50에서 100만 원씩 차이 나는 옵션들도 있는데 대충 그냥 다 더해버렸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죠. 네, 무조건 다 더합니다. 일단. 그래서 59형은 3,300, 84형은 5,000이 나오는데요. 사실 들어가시면 조금 쓸데없는 것들이 조금이 아니라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제외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따라서 옵션은 여기서 대략 1,000만 원 정도 혹은 그 이상 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어떻게 계산했냐? 기본 분양가에다가 확장비하고 에어컨 합하면 대략 2,500선이에요. 거기다가 옵션비 더해서 84형의 경우에는 6,000을 더했습니다. 즉 요거 2,700에다가 옵션 중에서 한 3,50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양가 저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기본 분양가에 요 세 놈 때리박아서 59형의 경우에는 9.4억에서 최고 풀옵션 했을 때 10억 선까지 나온다 이렇게 봤고요. 84형의 경우에는 기본 분양가에 6천 정도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옵션에서 여하튼 6천 더해서 11.9억 거의 12억에서 12.6억까지 따라서 84형 최고층 최고 분양가 풀옵션 다 때리면 대략 요 정도 12.56억은 나오지 않을까. 평면도는요 재밌는 게 얘가 다음 주 화요일날 1순위인데 제가 연휴 동안도 들어가서 계속 확인해보고 오늘도 확인해보고 아직도 들어가면 요 세대 안내 보이시죠? 준비 중입니다로 뜹니다. 즉 평형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홈에서는. 다만 여러분들이 뭐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대로 나올지 아닐지 몰라서 제가 띄워드리진 못하는데 네이버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예전에 돌았던 평면도들이 확인은 되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번 주말쯤에는 공홈에 나와주겠죠. 그래서 평면도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에 맞춰서 나왔을 거고 조합원 물량이 좀 더 평형이 좋거나 뭐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입니다. 어디까지나 확인해 보시고요. 커뮤니티는 나와 있어요. 사우나, 피트니스 등 웬만한 거 제가 좋아하는 수영장은 안 들어가지만 많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1단지, 2단지 구분되어 있거든요. 1단지 보시면요 요게 신흥역 바로 앞에 있는 거라고 했죠. 뭐 게스트하우스, 맘스테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뭐 경로당, 뭐 오피스텔 부대시설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뭐 들어가고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맘스테이션 들어가고 공유 오피스, 미팅룸, 카페,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독서실, 무인 세탁실이나 파티어존도 들어가네요. 여하튼 1단지 쪽이 이렇고요. 2단지 쪽도 있습니다. 다만 1단지가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1단지 쪽이 커뮤니티가 좀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단지 쪽에도 이런 거 들어가긴 하는데 전부 다 따라서 써놨지만 커뮤니티에서는 1단지가 좀 우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촬영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여기가 1단지고 이쪽이 2단지거든요. 왼쪽이 크게 1단지, 오른쪽 이자 붙은 거 201동, 202동 요게 2단지인데 여기 보시면 신흥역 출구가 1단지 중앙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1단지가 괜찮아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게 분양인데 여기까지가 1단지고 여기 5개 동이 2단지 분양이거든요. 따라서 고층 같은 경우는 2단지가 있지만 1단지가 좀 더 좋거든요. 잘 고민해 보시고 청약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84형이 푸른 계통으로 되어 있는데 푸른색 계통 요거 하늘색이나 파란색이 84형인데 1단지 쪽은 다 저층이에요. 거의 다 8층 이하인 것 같아요. 예. 단지 위치와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청약을 넣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면에 59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 고층이 더 많긴 하지만 1단지 쪽도 뭐 아주 저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찮지 않나 1단지 쪽이. 왜냐면 1단지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2단지보다는 좀 괜찮으니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주차는요. 항상 문제죠.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강남 쪽 제역은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제압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1.26대에서 1.30대 정도 나옵니다. 다만 이 단지만의 문제냐? 아니죠. 재건축 재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말씀드렸고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단지들이 있거든요. 바로 뒤에 있는 단지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들어선 단지들 혹은 단대 오거리 쪽, 남한산성 입구 쪽, 산성역 이번에 아주 핫한 단지 이런 데도 전부 다 들어가 보시면 주차 대수는 1.22대1, 1.32대1 뭐 이런 식이에요. 다만 뭐 여기서 좀 뒤쪽에 있는 중앙동 힐스테이트 이번에 분양하는 신역 뒤쪽에 있는데 얘는 1.57대, 1.5대가 넘어서 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거의 다 1.23대1, 1.2대1 뭐 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26에서 1.30 이거는 제가 직접 계산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합해서 계산하기로 했는데요. 단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대략 1.25대1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차에서 메리트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다. 다만 주변에 들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들하고는 거의 그냥 또이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육은요. 성남제일초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거리에 있고요. 성남이잖아요. 분당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가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은 분당 학원가로 어떻게든 보내야겠죠. 학교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 들어서는데 어디 있습니까? 성남제일초교 바로 옆에 있어요. 위성비를 보시면 여기 신흥역 여기가 재개발돼서 그러는데 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길 하나 건너에 있죠. 거리로 따지면요 95.2m 나오네요. 물론 정문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여하튼 초품만은 아니지만 품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옆에 초등학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육 여건 성남에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얘는 위성비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한데 바로 옆에 여기 보이시나요? 성남여고, 성남중앙중, 뭐 성일고, 성일중, 성일정보고, 성남고 다 붙어 있어요. 여기 학교 단지가 있습니다. 일종에. 따라서 학세권은 나쁘지 않다. 초등학교도 가깝고 중고등학교도 가깝고 다만 학원가를 이용하려면 분당 쪽으로 어차피 라이딩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라이딩을 하시던 거 아니면 고등학생들은 뭐 알아서 타던 거 아니면 셔틀이 운영되겠죠. 따라서 교육적 여건은 성남 구도심 쪽에서 절대로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성 김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수자나 우변 우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도 원도심이에요. 원도심 지금 재개발 되는 겁니다. 마트, 극장, 시장 다 가까이 있습니다. 성남 사시면 잘 알겠죠. 바로 앞에도 시장이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 여기 있죠. 직선거리로는 600m 어렵지 않죠. 자, 여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강공사라든가 원도심이잖아요. 뭐 바로 단지 건너편에 롯데시민대나도 있고 성남 종합시장도 있잖아요. 편의성 면에서는 절대로 원도심들이 신규 택지지구 내는데 비해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단지예요. 다만 스피드 분양가이기 때문에 좀 빨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얘 문제는 뭐냐? 분양가죠. 적절하냐? 사실 뭐 안만 좋은 거 아니까 분양가가 너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저는 얘는 적절하다고 써놨어요. 적절합니다. 왜 그러냐? 주변 매매가 분양가 비교인데요. 바로 단지 옆에 붙어있는 단지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중앙동 힐스테이트고요. 아까 주차가 좀 괜찮았던 데라고 제가 봤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간 하늘채 랜더스원 두 개가 있는데요. 중앙 힐스테이트는 12년하고 14년 정도에 들어가서 좀 구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해링턴이 27년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거의 15년 차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하늘채 랜더스원은 대략 5년 차 정도가 나게 되죠. 준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기가 좋아요. 보시면 여기 해링턴인데 바로 돼 있는 단지가 하늘채 랜더스원 1단지, 그 옆에 2단지, 그 옆에 3단지 세 개 다 22년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딱 찍혀있죠. 실거래가 보시면 저희는 항상 84형 보니까 84, 109 A타입인데 얼마 전에 11억 7천에 거래가 됐네요. 8월 달에 7월에도 10억 7천, 10억 2,500선으로 10억 8,500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어요. 쭉 10억 7천까지 나옵니다. 84형이. 그래서 여기다가 해놨죠. 10억 5천에서 12억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뭐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하늘채 랜더스원 22년 들어간 준신축이죠. 얘가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이제 막 거래 풀려서 되고 있죠. 또 하나 그 바로 뒤에 있는 단지 중앙 힐스테이트, 여기도 1차 2차가 있는데 얘는 12년 14년에 들어서 이제 해링턴이 들어갈 때는 구축으로 넘어가겠지만 얘도 역 거리 멀지 않아요. 공공도로 뚫리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또 500m권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구축으로 넘어간다는 문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리를 해드렸죠. 여러분을 위해서 뭐다? 실거래가 8.5에서 9억, 그 다음에 전고점은 11억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구축과 준신축 비교해봤을 때 이번 해링턴의 분양가 84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현재 준신축인 하늘채 랜더스원의 실거래가와 비슷하고 구축인 중앙동 힐스테이트의 전고점보다는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건 신흥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분들이고 요즘 성남 핫하잖아요. 단대 오거리 쪽 있습니다. 단대 오거리 어디냐, 신흥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단대 오거리 여기잖아요. 성남분들 잘 아시죠? 자, 여기는 어떤 단지들 좀 보면 되냐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중앙 롯데캐슬, 얘 같은 경우에는 12년도 거고요. 바로 옆에 이편한 세상 금빛크랑 예종, 이름 길어요 다. 얘는 23년도예요. 정말 신축이죠. 얘는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얘 들어가서 보시면 거래된 것도 있고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는 거래 안 되고 있을 텐데 보시면은 정리는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단대오거리에는 아파트가 많거든요. 좀 전에 봤던 구축도 있고 신축도 있어요. 이편한 세상 9.5에서 10억 나옵니다. 물론 신축은 좀 더 나올 거예요. 지금 23년도에 들어갔잖아요. 아직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따라서 얘도 단대오거리 쪽 아파트들도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높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남한산성역 단대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애들 많아요. 여기죠. 남한산성역에 성남 단대푸르지오. 성남분들 다 아시는 아파트죠. 자, 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2년 들어간 구축입니다. 근데 얘가 110평 최근에 9억 7,500 거의 10억 가까이 치고 있어요. 110P도 10억에 쳤습니다. 110C도 10억에 쳤어요. 이 바로 전달에. 그리고 보면은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전고점 10억짜리도 있었어요. 그냥 11.5억이라고 그랬지만. 따라서 구축이죠, 얘도. 구축들은 대략 실거래가는 10억 정도 선인 것 같고요. 주변에 구축들 15년 차 될 거. 그 구축들의 전고점은 11.5. 따라서 해링턴의 어떤 가격은요, 주변에 있는 해링턴 들어왔을 때 15년 차 되는 구축들의 전고점 비슷하게 나왔다. 아니면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 좀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주변에 최근 들어서는 신축들의 가격은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축들이 22년, 23년도 들어가서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뭐 내년쯤 되면 좀 활발하겠죠. 근데 걔네들이 거의 지금 12억 선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정거장 더 가죠. 여기서. 그럼 여기 산성역 핫하죠. 얼마 전에 산성 해리스톤 얘도 분양이 됐는데 그 옆에 산성역 포레스티아 20년에 들어왔습니다. 얘는 실거래 좀 떴죠. 그래서 근데 얘 보시면 13억 7천, 11억 9천, 13억 1천, 12억 2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 뒤에 P 붙은 건 펜트들이니까 안 들어가면 가격이 깜짝 놀랄 가격이고요. 즉 거의 14억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다만 여기 14억짜리 많이 나오진 않아서 12억에서 13억이라고 해놨지만 거래된 상황 봤을 때 거의 13억은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고점은 14.5억까지 쳤었습니다. 포레스티아가. 따라서 포레스티아에 비해서는 얘가 싸게 나온 거죠 지금.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변 구축과 주변에 최근 들어간 신축들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 확인하실 건 요겁니다. 지금 이 해링턴이 들어가잖아요, 신흥역에. 근데 여기 개발 찍어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보이신 거, 이거 분홍색들 보이시나요? 다른 지역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남 구도심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지금 시간은 다 다릅니다. 이거 전부 다 개발 예정들입니다. 근데 얘네들 들어갔을 때 그 분양가가 어떨까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나온 신흥역 해링턴 스퀘어 나쁘지 않다. 더구나 지하철 직결이잖아요. 따라서 들어갈 만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해링턴 스퀘어 신흥의 미래 가치를 보면요, 일단 28년 입주 시에 거의 28년 다 돼서 입주하잖아요. 부동산 시장 변화 정도인데요. 어제 뭐 기준금리 떨어지기 시작했죠. 미국부터 시작해서 저점까지 가고 유지가 한 2년 정도, 3년차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부동산 시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분당 재건축 이슈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도단지 지정될 텐데 거기 이주 수요들이 꾸준히 나오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전세 수요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또 하나, 이 해링턴 단지의 특성이죠. 초역세권입니다. 직결이잖아요. 역품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 뭐 학교까지 거리라든가 편의성 이런 거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얘는 특히나
초역세권 역품하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보셨지만 성남 구도심들 계속 재개발될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얘는 직결이 되잖아요. 여기에 그걸 갖추고 있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부침이 있잖아요.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큰 이벤트는 지나갔지만 코비드라든가 리몬 같은 거는 지금 뭐 단계는 오진 않겠지만 작은 이벤트들에 의한 부침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 좀 하락 시점에 있어서도 이런 초역세권, 직결 이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하반 경직성을 더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쁘지 않다. 앞으로 그 도시는 계속 개발되겠지만. 자, 그리고 주변 개발 예정 구역들의 분양가, 물론 이건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지금 분양가들이 나온 거 보면 수도권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괜찮은 데들은 10억 넘어가 버려요. 근데 추후에 이게 떨어질까를 생각해보면 그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다만 이 정도 선에서 좀 멈춰주길 바라는데 앞으로 성남 쪽에서 개발 예정 구역들인데 걔네들도 분양가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위치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분당 재건축 들어가면 걔 분양가가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찔합니다. 자, 투자가치 평가 이렇게 간단히 평가할 수 있는데요. 성남 원도심 즉 구도심이 지금 막 개발되고 있어요. 전체의 미래와 함께 갈 단지다. 뭐냐 써놨죠? 독고다이는 아니에요. 얘 혼자 쭉쭉 치고 올라갈 단지는 아닙니다. 다만 역품하기 때문에 그 단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단지인 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줄평 원도심의 반격입니다. 이 단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남에서는 이 구도심들 지금 개발 쭉쭉 이루어지고 있고 분양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지만 삼성역 근처라든가 다른 역들 근처 이 신흥역도 했잖아요. 이번에 원도심들은요 절대로 살기 나쁜 동네가 아니에요. 다만 왜 사람이 먼저 모여들었던 곳이 원도심이에요. 살기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노후화됐잖아요. 근데 그게 재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원도심은. 근데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랜 고통 끝에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성남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원 쪽도 그렇죠. 영통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재건축 들어가고 재개발 들어갈 텐데 그쪽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도심의 반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봐야 될 단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식으로 원도심들이 가격을 형성해 가는지. 분당하고의 비교 물론 분당이 무조건 우위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원도심의 반격, 더군다나 역을 끼고 반격하는 신흥역 해링턴 스퀘어였습니다. 세부사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다. 항상 생각하시고 직접 발품도 팔아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 취득하신 다음에 청약하시길 바라고요. 자,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 정보 공식 단톡방이 아래 첫 댓글에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 얻어보실 수 있고 질문도 하셔도 됩니다. 들어오셔서 질문도 안 하시던데 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다 답변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